안녕하세요. 무비썸 시청자 여러분, 스위스로 송우진입니다. 네, 매주의 남자 이동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서 제가 또 요즘 송우진 씨한테 관심이 많아져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를 벌써 커플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던데 우동 커플이라고 그러던데요? 아, 그 별명도 생겼나요? 네, 이름에 우자 들어가고 동자 들어가서 우동 커플이라고. 네. 격렬하게 거부합니다. 예, 여러분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뭐 로스트 인 더스트 저희가 이 영화를 다루려고 합니다. 아우, 저 영화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아주 좋았습니다. 예상과는 많이 다른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좀 슬프다 그래야 되나? 씁쓸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감정도 많이 제가 생겼고. 추천드려서 보셨을 텐데 혹시 저를 욕하신 건 아니죠? 아니요. 좋았죠? 네, 좋았어요. 그럴 네. 줄 알았어. 네, 네, 그러니까.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 로스트 인 더스트는 사실 범죄 영화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렇죠. 은행 강도 이야기인데 일단 제목부터 네. 이게 원제가 다른 제목이잖아요. 원제는 헬 오어 하이 워터라고 무슨 그래서 소린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찾아보셨다면서요. 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르는 속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네. in any case의 뜻이더라고요. 네. 무슨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영화를 이제 국내에서 이제 로스트 인 더스트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네. 영화 속에 나오는 노래 가사죠. 네네네. 초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잠깐 풍경샷 같은 거 나올 때 노래가 흐르는데 노래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삽입된 영화이기도 한데 중간에 보면 그 로스트 인 더 더스트라는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차가 질주할 때. 근데 국내에서 이런 거 나오면 꼭 정관사 빼잖아요. 그래서 뒤에 또 더자가 들어가서 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목이 로스트 인 더스트. 자, 로스트 인 더스트의 뭐 제목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일단 또 목소리 하면 또 송우진 씨니까. 네. 가족의 유일한 재산이 은행에 차압되고 온갖 빚더미에 시달리는 두 형제 테너와 토비. You hear about these bank robberies?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결국 치밀하게 은행 강도를 계획하죠. Everybody get on the ground!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베테랑 형사 해밀턴이 그들을 추적하며 숨통을 조여오는데요. Start the car! 형 테너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점점 수사망이 좁혀집니다. You wanna get us killed? Huh? 과연 두 형제는 완벽 범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은행 강도를 둘러싼 숨막히는 추격전. 오늘의 무비썸 로스트 인 더스트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일단 그 배우들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제프 브리지스 같은 명배우도 나오고 또 크리스 파인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오죠. 저는 몰랐어요. 세상에. 네네. 저 사람이 스타트rek에 나온 그 사람이라니. 보고도 몰랐어요. 그럴 수 있죠. 와, 네. 끝나고 알았네요. 남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걸로. 아, 진짜 외국 사람 구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에바 그린 같은 배우는 10년 전에 보고도 기억할 수 있는데. 한눈에 알아보죠? 그쵸. 네. 크리스 파인 저도 뭐 영화 여러 편을 봤지만 그 중에서 이 영화에서 연기가 제가 본 크리스 파인의 베스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머지 배우들도 연기를 다 워낙 잘하잖아요. 형으로 나오는 벤 포스터도 연기가 참 네. 좋고 제프 브리지스야 뭐 아카데미까지 받은 네. 훌륭한 배우니까. 근데 크리스 파인은 정말 이 영화를 보면 연기력에 대한 발견에 해당하는. 네. 근데 좀 궁금해서 이렇게 좀 봤더니 크리스 파인이 바로 스타트랙을 찍어야 되는데 이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일정이 2주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찍었냐면 크리스 파인 중심으로 크리스 파인만 나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2주 반 동안에 찍었대요. 아, 이 영화를요? 네네. 그렇게 해서 중요한 배우의 경우에 우리도 사실 모든 일정을 다 송우진 씨한테 맞추죠. 또 말도 안 되는 말씀. 매주 요일이 아, 달라지죠. 거짓말 너무 잘하시네. 진짜. 우리가 친하긴 친하구나. 예, 그런 것처럼 주연 배우가 너무 스케줄이 중요하니까 일단 거기에 모든 일정을 맞춘 거죠. 저는 이게 이 영화의 플러스가 됐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영화 연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순서대로 보통 안 찍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장면 먼저 찍고 첫 장면은 맨 마지막에 찍고 이런 일도 흔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일단 크리스 파인에 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2주 반 동안 매일 찍는 거죠. 그럼 배우 입장에서는 어떨까? 연기하기가 너무 좋죠.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배역에 그대로 몰입될 수가 있고 그 감정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잖아요. 로스트 인 더스트를 보면 그렇게 크리스 파인의 또 그 벤 포스터의 형제간의 그 케미가 영화 속에서 너무 잘 표현이 됐습니다. 남부 텍사스 출신의 두 형제
그 어떤 표현을 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경상도 남자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약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런 연기 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진짜 형제처럼 보여요. 네. 사실은 둘이 이제 결국은 은행을 같이 터는 얘기인데 성격은 많이 대조가 되죠. 일단 형은 정말 대책 없는 형이죠. 천방지축이고 사고 뭉치고 그렇죠. 감정에 충실하고. So good. This ain't your first rodeo. What'd you think? More money. 동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고 네. 머리가 좀 더 좋고 이지적이고. That's out of business branch. That's not part of the plan. I'm not driving a stolen getaway car. Look, get Indian casino. 그런데 이혼을 한 상태이고 자기 아이들은 지금 전처랑 살고 있죠. 그렇죠. 근데 1년 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데 1년 전에 헤어진 거죠. 네. 한 명은 1년 전에 헤어졌고 한 명은 1년 전에 감옥에서 돌아온 거죠. 그런 어떤 형제 간의 이야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또 제프 브리지스 연기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제프 브리지스가 워낙 연기를 워낙 잘하죠. 이런 남부 사투리라고 하죠. 그런 걸 또 듣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Not enough to do it every day. 카우보이 모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약간 웅얼웅얼하는 그 특유의 어떤 발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되게 남자답다, 멋있다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어떻게 보면 약간 클린트 이스트우드 연기 비슷해요. 그런 캐릭터 비슷한데 사나이스럽고 좋은 소리 절대 안 하고 근데 사실 속은 굉장히 따뜻한 네. 이런 캐릭터인데 이런 걸로 가장 그 제프 브리지스가 잘하는 배역 중에 하나가 더 브레이브라는 영화 있었어요. 코엔 형제 영화 있었어요. 그 영화도 이제 서부극인데 거기서 보시면 아마 굉장히 재밌는 네. 이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캐릭터이지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이제 만든 감독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감독 자체는 데이빗 맥킨지라는 감독입니다. 네. 벌써 한 10여 편의 영화를 만든 중견 감독인데 우리나라에선 할람포라는 영화가 있었고 영 아담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아주 많이 인기가 있는 감독은 아니죠. 네, 잘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그렇죠. 않았죠. 근데 영화를 보면 연출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보았던 데이빗 맥킨지 영화 중에서는 이 영화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영화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감독만큼 중요한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테일러 쉐리던이라는 이름인데 각본. 그렇습니다. 네. 이 테일러 쉐리던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나리오 할리우드의 작가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작가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 시카리오라는 영화가 네. 있었죠. 그 영화에서도 각본이 참 훌륭했는데 연출도 훌륭했지만 근데 그 영화와 이 영화에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서부 텍사스의 멕시코 국경 지역을 다루고 있다라는 건데 테일러 쉐리던 자체가 그쪽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이렇게 향수를 갖고 있고 그 지역의 달라졌음에 대해서 탄식하는 의미로 쓴 영화가 이제 시카리오고 정반대로 또 쓴 영화가 또 이제 러스트 인 더스트. 거기서 태어났군요. 네네네. 네. 영화를 딱 보면 그쪽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요. 네. 너무 잘 알고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풍광 같은 것도 굉장히 사랑하는 것도 느껴지고 되게 일단 경치가 촬영이 너무 좋죠. 예,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평선이 쫙 이렇게 있고. 한국에는 지평선이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보는 것도 멋있다 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제 아름답다는 게 여러 가지인데 꽃도 있고 화원도 있고 그래서 알록달록해서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의 황량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화가 그렇고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먼지가 샥 이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참 제목 잘 지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먼지가 러스트 인 더스트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그런 쓸쓸한 기운을 갖고 오게 한 것이 이제 인물들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풍경을 잡는 촬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 영화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작품. 딱 그게 생각이 나죠. 그렇죠. 네, 어떤 색감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런 모래빛이 나는 그런 노란색 약간 예 노란. 그런 게 감도는 어떤 전반적인 느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배경도 그렇고 네, 이 영화에서 촬영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막의 여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상대적으로 그 여백들 속에 등장하는 사막에 아무것도 없음 이런 것들 촬영으로 너무 잘 담아내기도 했고 또 이제 하늘을 잡아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공간을 담아내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자체가 영화 속의 한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아까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도 생각했는데 이제 작가로 얘기하면 코맥 메카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네.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오르고 코맥 메카시 별명이 서부의 셰익스피어예요. 그럴 정도로 그 남부 지역, 서부 지역 이쪽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영화에 너무 잘 녹아 있어서 만약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보면 자극성은 좀 떨어지죠, 이 영화가? 그렇죠. 막
너무 네. 막 이렇게 장면 막 엄청난 장면들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노인을 위한 나는 없다는 그 끔찍한 그 표정들이 막 생각이 나서. 나는 일단 그 단발머리 하나만으로도 예. 그 재미가 10분 가지 않나요? 하비에르 바르뎀의 일생일대에. 그 아직도 이렇게 막 잔인한 어떤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영화를 이렇게 떠올리면. 네. 그 정도로 아카데미를 받을 정도로 훌륭한 영화였는데 어쨌건 로스트 인 더스트도 그런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쓸쓸하고 이런 황량한 정서 같은 것이 바닥에 흐르는데 인물들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허무주의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분이 굉장히 느껴져요. 특히 이제 동생 형이 다 그런데 형이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인 것 같고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사람 같지만 하는 말이나 가만 보면 네. 뭐 어차피 걸릴 거 빨리 한번 다음 걸 털자고 얘기한다거나 자기가 잡힐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을. 그렇죠. 네. 그리고 둘이 또 처음부터 뭔가를 염두에 두고 각오를 하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많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호텔 직원을 유혹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때도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생애 마지막 날에 날 떠올리면서 웃을걸요? 이런 말로 유혹을 해요. 근데 그 말이 그 말도 말이지만 사실 그 말에 담겨 있는 굉장히 어떤 염세적인 기운 이런 것들이 인물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자기 파괴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나머지 한 축이 은퇴를 앞둔 네. 레인저라고 할 수 있겠죠. 보안관들. 네. 근데 그 중에서 제프 브리지스가 맡은 마커스라는 인물이 있고 그 마커스의 그 부관에 해당하는 알베르토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게 나머지 한 축이잖아요. 그 제프 브리지스는 정말 입만 열면 독설과 농담과 네. 막 찌르는 농담들이잖아요. 그것도 아프게. 예, 인종에 대한 얘기들 막 하고. This is what they call white man's intuition. 상대방도 안 지죠. Sometimes a blind pig finds a truffle. 하나도 안 지고 그냥 그거를 정말 인종차별이라고 또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고. 그렇죠. 영화에서는 둘 사이에 끈끈한 어떤 그 본드가 있는 게 딱 느껴지니까.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예쁘게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사나이들의 세계인 거죠, 소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염세적인 기운 얘기할 때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마커스과 알베르토가 모텔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 투숙했을 때 네. 텔레비전에서 이제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어떤 성직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죠? 다 들으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마커스가 아주 싸늘하게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싸늘하게 말을 하는데 이 영화 전체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삶의 밑바닥에서 여기서 헤어나오고 싶은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범죄 스토리 같이 느껴져서 그렇죠. 그런 어떤 비장하면서 염세적인 기운이 깔려 있습니다. 이쯤에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질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영화의 깊은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